오늘도 JJ식으로 가족여행하는 찌식 투어입니다. 복잡한 도쿄 오사카 말고 조용하게 일본의 감성과 문화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일본 소도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다카마스는 일본 시코쿠에 위치한 우동의 성지이자 예술과 바다가 공존하는 가장 인기 있는 소도시입니다. 일본 소도시 여행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기본적으로 저비용 저예산으로 계획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조금 다르게 다녀왔습니다. 과연 여기서 돈을 제대로 쓰면 어떤 여행이 될까요? 3박 4일 3인 가족 총 400만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다카마스의 기본 정보와 필수 코스는 물론이고 비용 지출 상세 내역과 일본 소도시 여행이 좋은 진짜 이유까지 찌식 투어 다카마스 편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다카마스행 노선은 에어서울, 진에어 두 개의 항공사에서 제공합니다. 에어서울은 오전 출발, 오전 귀국 진에어는 오후 출발, 오후 귀국이며 저희는 에어서울 선택했어요. 마티나 골드 라운지, 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일반 마티나 라운지와는 다르게 PP카드로는 못 가고 제휴카드가 있어야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성인 $55 이 돈 내고 안 갈 것 같아요. 공항 다른 식당 이용 추천. 다카마스행 에어서울은 비즈니스석은 따로 없고 추가 비용 지불하면 좌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맨 앞좌석 선택하려면 추가 비용은 좌석당 17,000원인데 아주 넓고 좋습니다. 뒷열의 좌석 간격은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다카마스 공항은 매우 작아요. 그래서 동시간에 비행기 한 대씩만 이착륙합니다. 수화물을 찾고 나오면 셔틀 티켓 판매기와 타는 곳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대인 1,000엔이며 셔틀을 타고 숙소에 짐을 맡기고 점심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다카마스 첫 끼는 역시 우동을 선택했으며 다카마스역 인근 심볼타워 3층에 있는 혼카쿠 테우치모리아입니다. 옆에 다른 우동집도 있는데 여기만 엄청 줄 서 있어요. 대기하면서 외부 아케이드로 나가봤더니 일본 어린이들의 발표회 중이었어요. 40분 정도 대기 후 입장하였는데 조금 늦었으면 더 기다렸을 뻔했어요. 면발이 맛있었고 특히 튀김이 속재료 질이 좋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대충 먹어도 맛있었는데 어떻게 먹는지 알고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심볼타워 28에서 29층에 무료 전망대가 있습니다. 다카마스항 세토네해 도시 전경을 조망할 수 있어요. 무료이니 한 번쯤 가볼만 하지만 근처에 계획 있는 것 아니면 굳이 시간 내서 찾아올 필요는 없어요. 건물 내부에 있는 전망대이다 보니 시야가 제한적입니다. 저희 첫 번째 숙소는 JR 호텔 클레멘트 다카마스입니다. 이 숙소를 택한 이유는 페리 선착장 바로 옆이고 교통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사실 스위트룸 2박을 예약하고 싶었는데 방이 없어서 1박은 다다미 방으로 선택했어요. 다다미 방이 더 좋았습니다. 방 내부와 뷰는 영상 참조해주세요. 숙소에서 나와 야시마 산조를 갑니다. 많이들 전망대로 알고 계시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야시마 전망대가 아니고 시시노 레이간 옵ser바토리입니다. 구글맵에 야시마 전망대라고 치면 이상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다카마스와 같은 소도시의 단점이라 말할 수 있는 점은 대중교통 등 이동편의 배차 간격이 길어서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토된 야시마역에서 야시마 산조 가는 셔틀을 타야 되는데 이 셔틀이 1시간 간격이라 시간 놓치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11km 이동 3,780엔 나왔습니다. 택시비 비싸죠. 택시는 주요 호텔 앞에는 몇 대씩 대기 중에 있고 프론트에 호출해달라고 하면 불러줍니다. 야시마 산조 주차장에서 신사 같은 곳을 지나면 전망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교통이 애매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시간 내서 와볼만 해요. 세토네해를 포함한 다카마스의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고 멋진 사진 충분히 건지실 수 있어요. 야시마 산조 셔틀을 타고 고토된 야시마역에서 내려 저녁 장소로 이동합니다. 대도시처럼 복잡하지 않고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의 전철과역이 인상적이에요. 입출구도 하나뿐이라 반대편행 열차 타려면 그냥 철길을 건너야 해요. 철길 틈이 넓어 발이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내일 쇼도시마 버스 투어 갈 예정이라 점심 먹을 곳이 마땅치 않다 하여 후르츠 산도 맛집인 교토고토가 방문했는데 임시 휴업 중이었습니다. 결국 패밀리마트 탐하고 샌드로 대체했어요. 이것도 맛있지만 다카마스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걸로 사 먹고 싶었는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마루가메 마치에서 우연히 만난 야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찐이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핑크색인데. 찌식이네는 일본에 오면 와규는 꼭 먹어보려 해요. 그래서 소도시에서 고급 와규집을 찾아보았고 코스 1인당 18,500엔이었습니다. 혹시나 양이 부족할까봐 찐이의 것도 추가 주문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배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나온 오차즈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술이었습니다. 이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다카마스 최대 번화가이자 중심지의 모습입니다.
저녁 8시 넘어가는 시간이라 상점가들이 문을 많이 닫았네요. 소화시킬 겸 찌시기네는 걸어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조식으로 시작합니다. 성인 2명 조식 포함으로 예약했는데 43개월 찐이는 불포함이었습니다. 가격은 1,500엔입니다. 일본 가정식으로 무난했고 우동과 카레가 맛있었습니다. 둘째 날 일정의 핵심은 쇼도시마 투어이며 섬에 들어가기 위해 페리 선착장으로 갑니다. 페리 타는 곳과 스피드보트 타는 선착장이 다르니 헷갈리시면 안 돼요. 페리를 탑승하여 이동합니다. 전혀 빠르다는 느낌 없이 잔잔하고 멀미할 일 없습니다. 우동도 팔고 누울 곳도 있고 화장실 등 시설도 너무 깔끔해서 굳이 시간 아낀다고 스피드보트 타실 필요 없이 여유롭게 세토네의 위의 항해를 즐겨보세요. 첫 번째 코스는 쇼도시마 대관음입니다. 원래는 원숭이의 나라가 코스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같이 어린아이가 있는 팀에게는 아쉬운 점이었죠. 높이 50m의 거대한 관음상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음상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면 쇼도시마 섬과 세토네의 탁 트인 전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코스는 간가케이 계곡입니다. 해발 612m의 전망대에 올라가서 관광 및 가벼운 점심하고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는 일정입니다. 음식을 팔기는 하나 평이 안 좋았어요. 저희는 어제 후르츠 산도 대신 산 타마고 샌드와 간식거리로 때웠습니다. 맥주도 캔 구매했어요. 구석구석에 사진 찍을 곳 은근히 많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참고로 가이드 언어는 온리 일본어입니다. 가이드분 정말 대단하신 게 투어 시작부터 끝까지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만큼은 한시도 안 쉬고 설명을 하시는데 정말 프로답고 멋있었어요. 일본어를 모르는 찌시기네는 아쉬웠어요. 세 번째 코스는 24개의 눈동자 영화 마을입니다. 1954년도 개봉한 고전 영화라는데 영화를 모르시더라도 영화 세트장의 레트로한 감성의 목조 건물과 일본 옛거리를 느낄 수 있어요. 여기저기 사진 찍을 포인트들도 많고 아기자기하고 바다도 볼 수 있고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네 번째 코스는 이토쿠안, 소도시의 노포이고 특산품인 올리브 소면 간장 등을 판매합니다. 저희는 가장 인기 좋은 간장 구매하고 당구 하나 사 먹었어요. 마지막은 쇼도시마 투어의 꽃이자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인 올리브 공원입니다. 일본 최초로 올리브 재배를 시작한 곳이고 약 2,000그루의 올리브 나무와 하얀 풍차가 대표적이며 마녀 배달부 키키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빗자루 들고 풍차 옆에 가서 점프샷 찍어요. 빗자루는 화장실 가는 길 벽에 대여용 걸려 있는데 운이 없으면 남은 빗자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공원 자체에서 이국적인 느낌을 즐길 수 있지만 점프샷 하나만 잘 건져와도 성공입니다. 저희 찐이도 점프샷을 성공했어요. 올리브 아이스크림도 맛이 좋았습니다. 가이드분께서 간드러지게 노래 한 곡 뽑아주십니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노래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쉽네요. 돌아갈 때도 똑같은 페리를 타고 돌아갑니다. 다카마스에서 페리 투어로 가장 많이 가시는 곳이 쇼도시마랑 나오시마인데 예술 쪽 관심이 많으시면 나오시마, 그렇지 않으면 쇼도시마가 나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 공원 등 핵심만 보고 빠지실 거면 대중교통 및 뚜벅이 여행하셔도 좋은데 조금 여유롭게 구석구석 보고 싶으면 쇼도시마 버스 투어 추천합니다. 둘째 날은 같은 호텔인 JR 호텔 클레멘트 다카마스에서 룸체인지하여 크라운 스위트룸에서 묵었습니다. 최상층의 넓고 시설 및 전망 좋은 방으로 크기는 다다미방이랑 비슷하고 금액은 다다미방 42만원, 스위트룸 50만원입니다. 아이와 쓰기엔 넓어서 덜 갑갑하고 비용도 다른 대도시 여행지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덜해 보여 선택해봤어요. 여행 출발하기 일주일 전부터 여행기간 날씨를 체크했는데 둘째 날 늦은 시간부터 비 예보가 있었어요. 날짜 임박하면 바뀌겠지 기대했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고 결국 저녁부터 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기예보 정말 소름 끼치게 정확했어요. 일기예보 기가 막히게 맞는다. 저녁 메뉴는 오코노미야끼와 야끼소바이고 쿠이신보라는 가게입니다. 40분 정도 웨이팅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다행히 15분도 안 돼서 들어갔습니다. 야끼소바를 볶아 계란으로 감싼 오무소바가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여기서 일본 소도시의 단점을 하나 느꼈는데 의사소통이 아무래도 주요 관광지에 비해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문이 잘못 전달되어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닭의 모든 부위를 의도치 않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하하하. 일본 소도시에서는 주문하시고 영수증 요청하여 내 주문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문 이슈로 계획과 다른 예산 초과해서 우울하고 배가 불러 맥주도 많이 못 마셔 우울한데 빗줄기는 더 굵어지고 있어요.
내일 오후까지 비 예보가 있고 하필 외부 일정도 많은데 심히 걱정되네요. 셋째 날 아침도 역시 클레멘트 호텔 조식으로 시작합니다. 찌시기네는 오늘도 우동과 카레를 먹습니다. 전날 우려했듯이 빗줄기가 더 굵어져서 오전 일정이었던 다카마스 성은 찌시기 혼자 가서 영상 남겨보려 합니다. 다카마스 성의 출입구는 동쪽, 서쪽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동쪽 게이트로 들어가서 서쪽 게이트로 나와보려 해요. 서쪽 게이트가 호텔 및 페리 선착장이랑 인접하여 있어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다카마스 성은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바닷물을 해자로 사용하는 성입니다. 바다와 바로 연결된 독특한 구조가 인상적이었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룻배를 타고 잉어들 먹이주는 체험을 찐이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우천 관계상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웅장하거나 큰 인상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구조가 기억에 남아 한 번쯤 가볼만 하네요. 야시마 산조와 둘 중에 어디를 가야 하나 물으면 야시마 산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찌식이 혼자 다카마스 성 돌아보면서 찐이와 엄마는 비오는 다카마스 운치를 즐기며 쉬었습니다. 이제 아쉬움을 남기고 체크아웃합니다. 점심은 가와라마치 인근에 있는 튀김 덮밥집 토키와켄 덮밥입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매운 가라아게동과 가츠동 주문하였는데 맛이 아주 뛰어난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가성비가 좋았어요. 튀김이라는 게 많이 먹으면 물리기 마련인데 느끼함을 달래줄 맥주를 판매하지 않았던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3일차 오후 일정은 다카마스의 대표 명소 리스린 공원입니다. 일본 3대 정원으로 꼽히고 풍경 하나하나가 작품처럼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크게 40분 북쪽 코스, 예쁜 꽃과 조경 식재 위주이고 60분 남쪽 코스, 연못과 전체적인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많이 하시는 체험이 카페 키쿠게츠테이에서 녹차와 말차를 마시며 풍경을 즐기는 것인데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만 계시지 마시고 신발장 뒤쪽으로 들어가면 큰 연못이 시원하게 보이는 멋진 공간이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룻배 타고 공원을 수로 따라 돌아보는 체험도 많이 하시는데 우천 관계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가보시면 왜 다카마스 필수 코스라고 이야기하는지 굳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느끼실 거예요. 찌시기네도 비가 내리는 오늘이 너무 아쉽네요. JR 호텔 클레멘트로 돌아가 짐을 찾고 두 번째 숙소인 유나기노유 호텔 하나주카이로 향합니다. 다카마스에 있는 최고급 현대식 료칸이며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이라 택시 타고 들어갑니다. 이 호텔은 산속에 매립되어 있는 형태이며 객실 창이 나 있는 부분 반대편 8층에 호텔 로비가 있습니다. 라운지에서 보는 뷰도 비가 내리니 운치가 있고 좋네요. 기본적인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방은 제페니스 웨스턴룸 나이트 라이트뷰입니다. 가격은 1박에 114만원, 20만원 넘게 주고 석식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2대 희소 브랜드 소고기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3인 가족이라 스위트룸 중에서 작은 방을 예약했고 페리도 탔고 이전 호텔에서도 바다뷰 방에 묵었어서 시티뷰로 예약했어요. 그런데 정면이 시티뷰고 좌측으로는 오션, 우측으로는 마운틴뷰까지 가능한 위치네요. 가장 좋은 건 개인탕이 있으며 온도는 계속 설정한 온도로 유지가 됩니다. 야간에 시티뷰 조망하며 온천하고 싶어서 예약했어요. 한 층만 올라가면 10층에는 대욕장이 있어요. 저녁 먹기 전 찌시기네는 대욕장도 다녀왔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큰맘 먹고 업그레이드한 저녁 가이세키 먹어보겠습니다. 식전 전체 요리, 조림, 회, 국물 요리, 그리고 메인인 와규 스테이크가 나와서 배 터질 것 같았는데 스키야키 같은 게 또 나왔습니다. 또 야무지게 먹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와 후식까지. 찐이를 위한 도시락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벼워진 지갑만큼 몸무게만 늘어난 것 같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본주의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납득되는 만족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이자 다카마스의 마지막 밤은 방에서 나이트뷰를 감상하며 온천을 즐겨봤습니다. 성공한 유튜버의 꿈을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겨봅니다. 아쉽게도 3박 4일 일정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행 끝날 때 되면 날씨가 좋아지는 건 국룰인 것 같네요. 다카마스의 일출의 모습 한번 감상해보세요. 조식은 일본식 정찬입니다. 나물, 국물, 밥 등 아주 정갈하고 맛있었어요. 전날 저녁처럼 어린이용 식사는 따로 챙겨주신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나주카이를 떠납니다. 또 오고 싶은 곳이네요.
교통이 애매한 곳이라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전날 체크인할 때 체크아웃 즈음으로 택시 불러달라 요청했습니다. 호텔에서 30분 정도 소요됐는데 택시비는 5,800엔 정도 나왔습니다. 역시 일본 택시 비싸네요. 다카마스 공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국 게이트도 하나밖에 없고 같은 시간대에 한 대의 비행기만 뜰 정도로 작아서 1시간 반 전에 도착해도 충분합니다. 날씨의 도움을 못 받아서 조금 아쉬웠던 이번 여행의 마지막 행운을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이날이 하나이글스 2군 고치 전지훈련을 마치고 다카마스 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출국장에 들어서니 온통 하나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야구 선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손아섭 선수, 조동욱 선수 등 1군급 선수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저희는 귀국편도 좌석 업그레이드하여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저희 바로 옆에 이대진 감독님과 김기태 코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참고로 찌식이는 오래된 하나이글스 팬입니다. 찐이랑 같이 사진 찍어주신 정우람 코치님께 이 영상을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최강한 하우승 가즈아. 이상 3박 4일 다카마스에서의 영상을 마칩니다. 3인 가족 3박 4일 400만 원이 정도 돈 쓰면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해본 일본 소도시 여행의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적절한 분빔이라 생각되네요. 어딜 가나 대도시처럼 사람에 치일 정도로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디 시골처럼 너무 적막하거나 심심하지도 않은 그 중간의 균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 하나만큼은 꼭 보고 와야 해 라는 압도적인 관광 명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같은 대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물가 부담은 덜하고 일본의 음식과 문화, 분위기를 즐기기에는 대도시보다 훨씬 나은 대안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대중교통 배차 간격과 유명 관광지보단 부족한 현지인과의 소통이라고 하고 싶네요. 이번에 느낀 일본 소도시의 매력 덕분에 다음번에는 또 다른 도시를 소개하고 구독자분들의 여행 설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